네, 안녕하세요. 민소 연기 주말반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래 참담한 마음으로 이래 강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찍은 게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좀 이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출제자가 나쁜 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좀 그 사람은 그려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을 다 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된 논점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이래 처분권주의나 뭐 기출된 거를 다시 냈다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근데 소송 대리권이니 아니면 뭐 송달이니 뭐 이런 것들을 작년에 송달 내놓고 올해 송달 또 내고 뭐 이런 형태로 이래 출제를 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정말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고, 밥은 내가 살 테니까 한번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냐 그러면 걔를 막 이래 욕을 해가지고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누가 출제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 형사 고소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걔 엄마를 욕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이래 공소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이래 들 정도로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라고. 좀 어쩔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결과는 한번 나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시송달이 전체적으로 불이탈을 할지라도, 상기 때 공시송달을 혹시나 나올까봐 핵심되는 테마는 자료로 제공하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비를 이래 어느 정도 했었고, 병합은 철저하게 대비했고, 그 다음에 소송 대리권은 정말 의외입니다. 이 교재에는 소개되어 있는데, 그런 판례를 노무사 시험에서 묻는다는 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당사 적격 부분에서 이래 소개되는 부분이 기출됐는데, 그거는 1회 때 나왔거든요. 1회 때 나왔는 부분이 다시 또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문제를 좀 그냥 노멀하게 이래 좀 내줬으면 되는데, 근데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래 내놓으니까, 노동조합을 이래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합인 줄 알고, 그냥 조합하고 노동조합하고는 다른데, 노동조합은 법인이거든요. 법인인데, 그걸 이래 동업관계인 조합으로 이래 잘못 접근해버리면, 엉뚱한 논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래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걸 조합으로 이래 답안지 쓴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걱정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래 당사적격으로 이래 접근해서 제3자 소송 담당으로 썼다면, 어느 정도 점수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은 되게 되는데, 결과는 나와봐야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선택 과목이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계속 이래 어렵게 나왔습니다. 브리타가 올해만 이래 브리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도 브리타가 있었고, 재작년도 브리타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작년에 민사소송법을 선택했는 자가 합격자가 거의 다 60점을 넘었어요. 60점을 이래 넘어가지고, 한 63점에서 한 65점 사이 이 정도 점수를 받고, 이래 합격을 이래 했고, 떨어져도, 인사 때문에 떨어지지, 민소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지신 분들도 대개 민소 선택자들이 경영학 과목을 못해요. 솔직하게 인사 업무를 접근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사 업무가 좀 불이타 나버리면 되게 힘들어지게 이래 되게 되고, 그걸 응용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더라고. 민소 선택자들은. 그래서 60점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소가 이래 넘었는데도 인사가 40점대 받아버리면 합격을 못합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40점대가 있어버리면 이래 합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가 경조거든요. 경조가 이게 노멀하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브리타가 없이 이래 노멀하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민소는 어렵게 나와서 브리타가 있었고, 경조는 이래 브리타가 없고 노멀하게 이래 예상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래 출제했다라고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소 선택자들이 상대적 박탈감 이래 어떤 점수가 이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표점입니다. 표점.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점수 차를 옛날에 노경을 많이 붙여버려가지고, 그게 국회 국정조사까지 문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노무사 초창기에 시험이 한 5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래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상위 그룹으로 A등급, 그 다음에 중간 그룹으로서 B등급, 그 다음에 하위 그룹으로서 C등급 이래가지고 점수 분포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런데 대신에 인원수가 똑같지 않으니까 퍼센테이지 비율은 다르게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율대로 거의 비슷한
합격자들의 그 점수를 받아보면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더 유리하고 이걸 선택해서 불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과목 안에 사람들끼리 경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조끼리 경쟁이고 민소끼리 경쟁이고 노경끼리 경쟁이라고. 그러니까 경조하고 민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제 민소하고 이래 비교해가지고 저쪽이 브리타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점수가 떨어진다. 이래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이래 안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비교를 해야 돼. 여기 안에서 이래 비교를 해줘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그 점수를 잘 받으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나만 못 썼다. 이거는 좀 불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이래 받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 거의 다 그 무기평등 원칙이거든. 무기평등이니까 나만 브리타가 되는 게 아니고 쟤도 브리타가 이래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기초적인 그 내공이나 아니면 어떤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답안지를 썼는 게 그게 이제 읽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점수 차이를 생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뻘로 외우는 사람들은 점수가 좀 읽는 사람이 좀 점수가 많이 줄 수는 없고 낮아지고 조금 이해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이는 어차피 여기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래 그 가장 이래 그 노무사 시험에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내가 선택을 뭘 할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걸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게 또 이래 그 며칠 전에도 질문 받았는 게 사실생인들이 유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무사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김일교세가 아래서 나왔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추상적 그 이야기고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수업 들은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 합격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노무사만 준비했는 사람들이 다 60점대예요. 60점대 이렇게 받았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직접 만나봐야 돼. 제가 봤을 때 이걸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직접적으로 합격생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노무사만 준비했는 사람이 민소를 몇 점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만나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게 이래 타당하고 올해 합격생을 만나보는 게 나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문제에서 이 정도 썼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고 또 옛날 공부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이래 그룹을 찾아가지고 만나보는 게 나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주변에 이래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을 이래 만나보는 게 최고고요. 안 그러면 뭐 수업 듣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래 오니까요. 또 찾아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목을 뭘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내가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간에서 왜냐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 지금 그 책을 봐가지고 뭐 경조를 선택하든지 민소를 선택하든지 뭘 선택해가지고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래 바뀌어. 이래 막 어떤 때 만나면 경조했다가 어떤 때 만나면 민소했다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민소 책 들고 있으면서 경조 선택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갈팡질팡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민소를 이래 선택하기 싫어서 경조를 갔는데 거기에 대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적응이 안 되거든. 법대생들이 또 경영학 과목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또 완벽하게 또 녹아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먼저 배수의 진을 치고 나는 그 과목밖에 없다 이래 생각하면은 그냥 쭉 이래 갈 건데 근데 또 이래 민소 보면 또 민소 애들이 또 할만하다 그러거든. 그러면 또 이래 막 팔랑기가 돼가지고 마음이 또 이래 기울러 이래 기울러가지고 또 그래 돼 있다가 또 누가 또 민소 선택하면 죽는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경조로 갔는데 경조는 또 적응이 안 돼 이게 그 경영학 과목이 그러니까 이게 또 뭐 갈팡질팡하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냥 하나 선택했으면 경조 선택했으면 경조 올인하세요. 그냥 올인하고 그다음에 민소 선택했으면 민소에 올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래 우왕좌왕할 때가 아닙니다. 공부가 지금 수험생이 2차 수험생이 지금 1000명이 늘었다 그러잖아요. 1000명이 이래 늘어가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진 이래 상황에서 지금 내가 뭘 선택할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죽도록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걸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그 시점 자체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책이라도 한 권 더 봐야 되고 인사에 대한 접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외워도 시원찮을판에 이런 것들을 이래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다 흘러보내버리면 정작 이래 필요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한번 선택했으면 그냥 이래 밀어붙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선택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그냥 7과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봐 이렇게 해버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조도 보고 민소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 주고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 정리하면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노무사 할지 말지 이걸 고민하겠지.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이래 되게 될 건데요. 근데 이걸 굳이 이래 너무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옛날에 그 사법시험에서 의학이 선택이었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선택할까, 중국어를 선택할까, 스페인어를 선택할까, 일어를 선택할까 이렇게 불어도 있었고, 독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도 있었고, 중국어 있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국어가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그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또 이걸 선택해 이게 쉽게 나오면 중국어가 한번 쉽게 나오면 그 동네 그 다음에는 중국어 바람이 불어. 이게 뭐 그 차이나타운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막 대화로 이야기하고 애들이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그러다가 또 이러다 한번 이래 바람이 불면 또 막 닭강으로 이래 해가지고 막 이러가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다가 잘못하다 공부 좀 오래 하면 한 4개국어 합니다. 이래가지고 웬만한 의학은 읽을 수 있는 우리 회화는 안 되지만 문법은 다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래 하다 보면 그래가 시간이 이래 다가버리는 그런 문제인데 요즘 여러분들 민소 선택할지 경조 선택할지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의학 선택을 이래 어떤 걸 선택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막 고민했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수진을 쳐야 돼요. 그때 당시에 영어 선택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영어 선택해가 절대로 못 붙어요. 왜냐그러면 영어 선택해가지고 90 몇 점을 어떻게 받아요? 영어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영어 선택하냐고 물어보면 혹시나 이거 사시 안 되면 뭐 딴 데 취업해야 되니까 영어를 이래 발을 담가놔야지. 그래야지 감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뭐 다른 쪽에 이래 사시 안 되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 선택해가지고 그걸 80점 넘고 90점 넘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스페인어 하는 애들 이런 애들 한 개 두 개 틀리거든. 그래 97.5 이래 받는다고 스페인어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97.5 받는데 영어 선택해가 97.5를 도대체 어떻게 받냐고 그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점수를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 선택해가 절대로 1차를 사법시험 1차를 못 붙거든. 근데 그래도 막 사람들이 혹시나 뭐 이렇게 사시 안 되면 그러니까 안 될 걸 예정해가 공부하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시험을 죽도록 해도 시험차를 그러니까 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죽도록 해야 돼. 이게 노무사 시험을 이래 대충 해가지고는 이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말 노동법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공부 분량이 있거든요. 판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공부 분량이 있고 행정이 만만치가 않거든. 이게 행정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이래 되게 되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결정적 한계가 민소가 아니고 인사입니다. 인사가 이게 도저히 감을 못 잡아요. 인사가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접근법을 모르고 또 뭐 공부하라 그러면 외우기나 하고 선생님은 외우지 마라 그러고 자기는 또 외우고 있고 뭐 이래 되다 보니까 강의하고 전혀 엇박자를 나가지고 이해 중심으로 보라 그러는데 이해했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이래 되게 되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이 인사논문인데요. 법대생들이고 여러분들이 법학을 전공했고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빨리 붙고 싶으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빨리 붙게 되고 여기 둘러보세요. 주변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왜 안 됐냐고 물어보면 민소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거의 인사논문 점수가 안 나와요. 인사논문 이래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게 이제 점수를 50점을 못 넘어요. 50점을 이래 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있나? 커트라인이 58점 얼마 이래 되게 되는데 한 과목이 40점대 나와가지고 58점을 만들려면 이게 다 나머지 과목을 몇 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점수를 이래 받아줘야지 이래 붙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쉽지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빨리 인사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키워야 돼. 이거는 법대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무사 시험 전체에 대한 장수생들을 보면은 인사가 안 됩니다. 인사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법 과목은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반복하면 다 정리됩니다. 민소 아무리 어려워도 20번 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이거 20번 이상 해독서 늘려버리면 그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강의해가지고 3기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4번 해야 돼 나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하고 조금 더 빨리 하고 많이 빨리 하고 이래 차이가 되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 새로운 거 하나도 안 해.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한다고 이것도 몇 년째 우리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끼고 이래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도 되나 농담도 똑같은 시점에서 이래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얘도 바뀌지도 않고 이래 1기 때 했던 얘나 연기 때 1기 때 2기 때 3기 때 했던 얘가 다 달라 똑같이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래 날로 먹어도 되는 강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래 하게 되는데요. 근데도 못 따라오게 이래 되는 과목이
그게 민소인데, 그거는 어차피 회독수만 이래 반복해가지고 접근돼버리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드립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애드립이 없이 그냥 공식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 이야기 나오면 이거 써주고 이렇게 해도 해만 되는 게 그게 민소가 되는데, 반대로 인사논문은 완전 창작 활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창작 활동을. 그러니까 뭐 고무시험 공장과 그다음에 그 전화기 공장의 그 운영 회사가 운영하는 방향, 그다음에 뭐 인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일과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일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노동법을 할 때는 완전 근로자 입장에서 보다가 갑자기 인사논문 들어가면 회장님이 돼가지고 이래 막 그 업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래 되게 되는데, 냉탕몽탕이거든. 냉탕몽탕이고 민소는 무조건 막 성경책 외우듯이 외우라고 하고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니까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적응력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논문에 대한 적응력을 빨리 키우고, 민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거를 위주로 내겠다 이런 출제 경향이 초창기에 한 1, 2, 3회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오히려 좀 대중 없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개정법을 중요시하는 듯한 뭐 이런 작년에 3월간을이 조문이 바뀌었는데 바로 내버렸고, 공시송달이 조문이 바뀌었는데 바로 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조문이 바뀌어가지고 이래 바로바로 이래 출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고, 조금 이래 소송 대리권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뭐 우리 시험에 묻는다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 자체에 대한 뭐 문제 자체를 굳이 이걸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해야 될지, 그 유명한 변론주의도 출제 안 했는 시험에서 소송 대리권을 2번 물어야 될까, 우리 시험이, 노무사 시험이. 그러니까 노무사는 변론주의보다 대리권을 먼저 알아야 될까?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래 맞아야 될지, 아니면 송달을 먼저 알아야 될지, 그리고 찾지도 못했을 때 원칙인 교부 송달의 원칙이 아니고 예외인 보충 송달과 그 외인 공시 송달을 먼저 알아야 될까? 노무사들은 과연 그걸 먼저 알아야지 이래 되게 될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이래 접근하더라도 이래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래 내주고, 그 안에서 어떤 변별력을 찾는 것이 이래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 시험이기 때문에 왜 이걸 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안 돼. 그 사람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생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변별력을 가지겠다는 게 그게 출제자의 의도가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적응력을 키워줘야 되고,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 것처럼요,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험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녹아낼 수 있고,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함과 어떤 냉정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험이 요구한다면 그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은 좀 더럽지만 그래도 적응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뀔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책을 그러면 전체를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를 다 보면 이래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 공부하면 반대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체를 공부해가지고 똑같은 비율로요, 똑같은 비중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민소를 끝날 때까지 상소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의해가지고 다 외워 이렇게 했다면 못 들어옵니다. 한 사람도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 한번 처음에 사법시험 처음 2차를 공부할 때 민소를 그래 한번 공부해봤는데, 그때는 막 의욕도 있고 막 나이도 젊고 하니까 다 외워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연소 합격에다가 뭐 우병우처럼 이래가지고 소년급제 뭐 이런 걸 노려가지고 이래 공부했는데 2달 하다가 죽습니다. 아시죠? 걔하고 나하고는 종자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래 느껴가지고 DNA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정말 절망의 벽에 이렇게 부딪혀요. 절망의 벽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시험을 대비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은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뼈대를 먼저 세워야 돼. 뼈대를 세우고, 이게 전체적으로 민소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규율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게 이해돼야지 딴 게 따라 붙습니다. 딴 게 살이 붙을 수 있어요. 살이 이렇게 붙을 수 있게 되는데, 뼈대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봐버리면 거의 완전히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이런 그런 과목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뼈대를 잡아야 되고, 근데 이걸 불안하잖아요. 원래처럼 또 뭐 소송 대리권을 낸다든지 또 뭐 기출해서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이래 되게 되는데, 작년부터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강의를 이래 제가 찍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자꾸 사람들이 자꾸 찍어서 강의한다 그러는데 엄청 많이 합니다. 요즘 강의 내용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한번 이래
브리트를 만난 저도 왜 기분이 좋겠냐고 이게 그냥 이래 뭐 강의한 거 하나도 안 나왔네요 뭐 이렇게 이래 이야기한 걸 그걸 제가 즐기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보여요. 꼼꼼하게 보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잡아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래 따라붙게 이래 되게 되는데 대신에 지금은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충분한 이해를 해줘야 돼. 충분한 이해를 이래 해줘야 되고 지금 그 연기 때 그나마 책을 좀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이래 되게 되니까 지금은 이래 건너뛰지 말고요. 건너뛰지 말고 어느 정도 이래 찾아보고 대비책이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문입니다. 조문인데요. 대리권도 조문이고 그다음에 공시송달도 조문 문제거든. 그건 조문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작년에 보충송달도 그것도 조문이거든. 조문이 이래 조문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문으로 이래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적응력을 키워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암기를 하면서 이래 따라오고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조문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조문하고 엮어가지고 이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닝할 수 있는 조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그게 원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 분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조문에 대한 정리를 이래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래 조문을 계속 읽어드리면서 틈틈이 조문을 더 많이 볼 생각이에요. 그래 작년보다 원래 강의에서 조문을 더 많이 이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고 강조점은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강조점은 그대로 살리고 양을 늘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민수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에 대한 양을 제가 늘려버리면 다른 과목 볼 시간도 없습니다. 볼 정신도 없고 이거 오히려 연기 동안 민수만 하기도 급해요. 민수만 하기도 급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강의를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할 건데 대신에 강조점을 반드시 잘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이해하면서 이래 따라오시고 그것만 공부했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이래 되게 되고 정리를 이래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래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을 덮었을 때 제가 강조점을 반드시 외우라고 이래 숙제 형태로 이래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잡고 그걸 외웠다고 해서 민서를 공부 다 했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잡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주라 이 말입니다. 읽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강력은 두셔야 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무턱대고 다 외워버리겠다 이러면 못 따라옵니다. 그거는 못 따라오고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내년에도 브리타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조문 찾아가지고 나는 쓰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외웠는 걸 끌고 와서 쓰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한 문제 정도는 과감하게 버려도 상관없다. 나는 조문 정도 써도 충분하게 되게 된다는 거. 그래도 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65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65점 정도는 이래 맞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나머지 거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점수를 뽑아내버리면 돼.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뽑아내고 이걸 빵점 맞아서는 안 되니까 조문이나 어떤 내용을 채워줘야 된다고. 채워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 정도로 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로 버티고 대신에 중요한 거를 더 강하게 잘 봐가지고 점수를 충분히 받아내겠다. 이런 전략으로 민수하면 그러면 따라오면 더 돼요. 민수해도 이래 따라오도 이래 되게 되는데 의외로 할만합니다. 생각보다는 이래 할만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회독수를 늘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3회독 가주는 하지 마세요. 3회독 정도 해가지고는 민소 못합니다. 민소 못하게 되니까 8회독을 목표로 해서 보자. 8회독을 목표로 해서 보고 지금부터 해서 3기까지 해가지고 회독수가 3회독 나올 겁니다. 3회독 내지 4회독까지 나오게 되고 3기 때 5회독을 이래 시켜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3기 때도 거의 한 3회독 내지 한 5회독 정도 이래 회독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래 정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평일반 안 해요. 3기 때는 평일반 하지 않고 주말로만 해가지고 6회로 하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거의 한 회독씩 다 해줍니다. 거의 한 회독씩. 그러니까 1회 때 할 때 2회 때 1, 2회를 하고 3회 때 1, 2, 3회를 하고 그 다음에 4회 때 1, 2, 3, 4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적 진도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이래 시켜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다시 전범위로 랜덤으로 이래 강의를 이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회독수를 계속 늘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한 회독 정도 이래 한 회독 내지 2회독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되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 해가 8회독 있는데 못 쓰겠다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공부를 그만해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되게 되는데, 의사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 하면 외웁니다. 외우게 이래 되게 되니까, 만취 상태만 빠지지 말고, 그 심신상실 상태만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외우게 돼 있다. 아시, 외우게 이래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이래 조금 이래 회독수를 늘려주는데, 그 조금 중간중간에 이래 그 어떤 회독수를 늘려줄 때는 중요한 거 외우세요. 중요한 거. 이래 핵심 테마들 이래 뽑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외워주고, 나머지 거를 이래 선별해서 본다는 기분이 아니고, 강조점을 둔다는 기분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라줘야 됩니다. 읽어줘야 돼. 읽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연기 때는 기출 상관하지 말고 전체를 다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나왔다 할지라도 보세라고. 올해 나왔다 할지라도 이래 보셔야 되고 원래 선택적 병합이 나와버렸는데 예비적 병합이 더 중요하거든. 예비적 병합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 병합을 뺄 수 없습니다. 선택적 병합 나왔다고 해서 예비적 병합이 안 봐도 되는데 이래 뭐 강의하기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그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병합은 또 볼 거예요. 병합은 또다시 보게 될 거고 선택적 병합 나왔을 때 그 부진적 예비적 병합 그거 썼어야 돼요. 그 판례를 이래 썼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부진적 예비적 병합 그 상소 문제 그 논점을 이래 썼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침착했었으면 이제 그 좀 순발력이 이래 나타났었으면 이런 것들도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그 논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대응력을 키운다는 게 좀 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래 그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되고 점수 나중에 한번 발표되면 한번 다시 한번 더 점수를 보고 한번 이야기할 건데 그때 이제 나중에 실제 그 점수를 받아본 사람들 이런 시험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한번 만나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또 어떤 정도로 이렇게 썼는데 어느 정도 점수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게 될 거니까 경쟁을 이래 하실 때 그 접근을 하실 때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이래 접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시면은 그 결과는 나오게 되는 거고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경조 선택자가 어떠니 뭐 노경 선택자가 어떠니 사법 시험 준비한 사람이 어떠니 이런 거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이해도가 높은지 자기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런 형태로 이래 접근하시면 이래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약을 이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약을 둬야 되고 너무 강약을 둬가지고 그것만 이래 자꾸 정리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거 이런 것들만 그런 것들만 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만 외워가지고 이래 여기서 숙제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매일 보거든. 시험을 이래 매주 시험을 이래 보게 되는데 그거 썼다고 해서 민소 잘한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게 생각하는 경우고 쭉 흐름을 이래 잡을 수 있도록요. 이래 그런 식으로 이래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14주 동안 가야 되는데 보강도 해야 돼요. 이거 보강 없이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강도 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래 강의가 시작해가지고 종강하는 날짜가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반팔 입고 만났다가 이게 오리털 입고 이래 헤어지게 되는 이래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여름에 만났다가 이제 눈 내릴 때 헤어지거든. 눈 내릴 때 헤어지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멸쇼 완성됩니다. 소멸쇼가 이래 완성이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자꾸 이래 끌어가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다시 이래 앞에 거하고 연결이 안 돼 버리면 이래 그러니까 강사는 또 머릿속에 있으니까 앞에 내가 했지 강의를 이래 했고 이거 앞에 거하고 반복되는 거니까 몇 페이지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쓰고 그럼 몇 페이지 가보면 그게 있어. 근데 듣는 사람은 처음 들어 이 이야기를 이래 처음 듣게 이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9월 달에 들은 이야기가 11월 달쯤에 반복되고 있거든. 11월 달쯤에 이래 반복돼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이게 연결되는 측면을 못 찾아요. 근데 민소를 하려면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래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가지고 공부 분량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이게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양이 줄지가 않습니다. 양이 줄지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회독수를 늘려가지고 이걸 양을 줄여가는 게 민소 공부인데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완전 여기도 외우고 똑같은 표현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따로따로 공부를 이래 외우고 있으면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공부를 해버리면 그래버리면 양이 줄지가 않는 이래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부터 조금 끌고 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다 보기는 부담돼요. 또 정독해버리면 또 복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책장을 그냥 넘긴다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넘긴다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
감을 잡으시고 최소한 이번 주부터 이렇게 계속 숙제가 나가거든요. 숙제가 나가니까 숙제로 나간 부분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을 좀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걸 외우게 하는 거는 이 이해 중심으로 봐줘야 될 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키는 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이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라고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보게 되는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숙제 형태로 내드리고 채점도 다 해요. 그 채점도 직접적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거의 6시 반부터 무조건 시험 봐야 돼요. 시험을 보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쓰면서 감을 잡으시고 대신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해 중심으로 가야지 암기 중심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암기 중심으로 가시면 안 되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 최소한의 암기를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하고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적으로 강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또 조문을 찾아드린 것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읽어보시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자꾸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지금은 14회지만 1기가 면 10회로 줄어요. 1기를 하면 10회로 이래 줄기 때문에 법무사 시험 민서소송법 마무리 강의가 10회거든. 마무리 강의가 10회인데 우리는 뭐 1기에 10회야. 1기에 이래 10회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강은 1기까지는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2기부터는 보강이 없는데 1기까지는 계속 보강을 이래 하게 되고 그것도 엄청 바쁩니다. 아시겠죠? 10회 만에 이래 끝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래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지 또 뭐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또 경조로 이탈하고 싶은 사람들을 또 이래 신앙심을 또 이래 불어넣어줘 가지고 이래 교정을 하지 않도록 계속 이래 믿음을 가지게 이래 만들어줘야지 경조 가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지금 바꿔도 의미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래 협박 비슷하게 이래 또 애들을 또 사탕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할 게 천지라고 지금부터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리권을 자꾸 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래 내버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원래 정말 거지 같은 문제들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다. 그러니까 대리권 나왔지 뭐 공시송달 나왔지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내년에 또 공시송달 내면 내가 정말 찾아간다. 내가 정말 이래 찾아가가지고 정말 한번 내가 정말 걔 엄마를 만나보든지 뭐 이래가지고 정말 용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또 냈다. 정말 찾아간다. 내가 정말 그러니까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변론주의도 아직 안 내놓고 그걸 내는 게 있는데 사법시험 수준 정도만 내주면 나는 정말 그거 더 이상 안 바래. 아직 더 이상 사법시험 민사소송법 문제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내주면 되고 강의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사법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들 이런 것들 정도 풀 수 있는 정도로 그래 강의하고 그게 제 지론이었거든요. 이게 사법시험 정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문제 풀리면 사법시험 문제가 한 6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때 보니까 그때 문제 보고 그걸 모의고사 때 한번 풀어주면서 풀리냐고 그래 하고 이래 사람들이 다 이래 믿음이 충분해가지고 이래 돌아가면 이 정도 문제 풀렸는데 노무사 문제가 안 풀린다.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시험이에요. 뭐 사법시험 인간적으로 딱 껴놓고 이야기해가지고 노무사 시험이 그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그거는 문제 있는 시험이라고 문제 있는 이래 시험이 이래 되게 되니까 사법시험 정도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제는 쉽게 나오는데 그래 낼 줄은 몰랐다 정말 이래 그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그냥 나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빨리 노무사 시험에 그런 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걸 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 뭐 큰 뜻이 있겠죠. 저보다는 훨씬 위대한 사람이 출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강산 아부랭이가 그분의 뜻을 내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뭔가 좀 한번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래 또 만나고 싶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인상 차이가 키가 큰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래 만나고 싶고 정말 목욕탕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 목욕탕에서 이래 한번 진실한 사우나를 하면서 진실한 대화를 한번 이래 하고 싶을 정도로 도대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그분하고 일치가 될지 갑자기 출제자가 바뀌진 않을 거고 그 사람이 또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보충성달을 냈기 때문에 공시성달을 또 내지 않았을까. 이래 그 양반이 또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게 되니까 참 이래 하여튼 뭐
최대한 이래가 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더 걱정돼요. 이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도 이래 의미 없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그런 그 문제가 이래 되게 되고 너무 헛다래요. 이게 죽도록 많이 외웠거든요. 우리가 준비했던 논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주옥 같은 논점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비켜가가지고 이래 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읽고 읽으면서 막 욕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그때 누가 한 명 또 전화했기를 걔가 출제한 거는 수험생인데 이래 전화했는데 야 이 거지 같은 일 뭐 이래 뭐 이래서 욕을 엄청 이래 하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막 되게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냉탕옹탕이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작년 같은 경우하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올해 같은 문제도 또 이래 나오게 이래 되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고 굳이 또 왜 이래 선택 과목에서 왜 이래 노경도 왜 책이 없는 거 이런 거를 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내버려가지고 그런 데 되는데 뭐 선택 과목을 도대체 중요도를 노동법이나 뭐 인사는 그냥 노멀하게 내놓고 선택 과목에서 되게 또 힘들게 이렇게 둘째 날 무조건 하여튼 첫째 날보다 요즘은 노무사 시험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둘째 날이 더 어렵습니다. 둘째 날이 더 어려워가지고 행정하고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이래 출제를 이래 어렵게 느끼고 시험 보고 오시더라고.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첫째 날은 막 노동법 웬만한 논점들 이래 다 써봤는 논점들 이래 출제됐고 인사도 뭐 웬만한 학원에서 다룬 논점들 이런 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출제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제 내일 행정하고 민수만 잘 버티면 되겠다 그러는데 행정에서 벌써 이제 한번 쑥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가 왕창 이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둘째 날 자체가 좀 쉽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더 냉정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 보셔야 되고 시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시험에 맞아야 돼요. 시험에 맞춰줘야지 되게 되니까 더 준비를 그에 맞게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기본으로 보고 암기와 이해를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연기부터 해가지고 암기와 이해는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는데 대신에 비중을 조금 차이를 둬가지고 지금은 암기에 한 30% 내지 한 20% 정도 그 정도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이해에 다 심을 실어줘야지 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 보고 주말반 들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게 되니까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 혹시나 평일반에 시간 되시면은 주말반 들으신 분들은 평일반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되니까 수강증 새로 끊지 않고 주말반 수강증 가지고 두 번 들어도 돼요. 두 번 들어도 되고 이게 민소가 좋은 게 뭐냐면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강의가 전혀 부담이 없는 강의가 되게 되니까 두 번 듣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시용 교수님 교과서로 평일반을 진행하는데 그 교과서 없어도 되고 이걸로 들어도 돼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이시용 교수님 교과서를 가위와 풀로 오래가지고 그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 표현을 잘 안 바꿉니다. 그분 표현을 잘 안 바꾸고 책이 개정되는데 내용이 자꾸 추가되는데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분이 바뀌니까 내가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책에 추가된 판례가 있으면 내 책에도 추가된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걸로 가지고 들으셔야 되고 아니면 옛날 뭐 친구 헌책방에서 아니면 뭐 옛날 책 갖고 있으면 그거 가져오셔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로 바꾸지 말고요. 이걸로 계속 이 책으로 그냥 정리하면 되고 수업 들을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들어도 되는데 그거 없어도 들을 수 있다. 없어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말반 한번 듣고 그다음에 평일반 한번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막 공부를 또 그냥 오늘은 안 나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어차피 평일반 들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석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결석한 사람은 그래 주말반 결석하고 시험 안 본 사람은 평일반 못 오게 내부 제한을 올해부터는 갑자기 생겼어. 지금 순간적으로 생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조항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 조항에 맞게 해가지고 되게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평일반 주말반 들으셔도 들으신 분들도 다시 평일반 오셔가지고 들으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토요일 저녁은 저도 어디 안 가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 가는데 너네가 놀지 마. 그래 나는 합격했는데 너네들 합격을 못했잖아. 근데 합격 안 나도 지금 토요일 저녁에 안 놀고 있는데 너네가 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어둔다. 자꾸 듣는다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들을 때마다 또 느낌은 새롭거든요. 느낌은 새롭게 되니까 자꾸 들어둔다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 따라오시고 시험 보는 것도 똑같아요. 시험 보는 것도 주말반과 교재만 다를 뿐인데 교재는 그냥 주말반에 제가 그 자료집으로 강의하는 게 동차생들은 또 기본서 한번 읽어주는 게 민소서능법은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냥 그 이시영 교수님 기본서를 한 번 정도는 읽어주면 아무래도 그 교수님이 써놓은 책이 한번 아무리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았다 할지라도 제 기준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완벽한 책이 될 수 없거든요. 완벽한 책이 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교수님이 이래 서술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전달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족한 측면이 너무 많겠죠.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냥 기본서를 한번 읽어주는 것도 나는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평일반을 많이 강조하게 되게 되는데 그냥 동차생들이 또 기본서 읽고 또 이걸로 옮겨 타고 이래야 되면은 또 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감이 또 양이 늘어나고 또 직장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도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분들이 또 책이 자꾸 벌어지는 게 좀 타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또 여러 번 보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주말반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평일반에서 기본서를 강의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크로스를 해가지고 한번 들으셔도 시간이 되시면 별도로 비용은 따로 안 받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들으시고 평일반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50보 100보야. 도찐 개쩐인데 그러니까 한두 명 더 많아. 한두 명 더 많은데 그러니까 평일반 조금 더 많으니까 아마 거기 와가지고 들으시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민소 상기할 때 130명 왔었거든요. 민소 상기 때 130명이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래 출발했어요. 이래 출발해가지고 130명까지 늘어나.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연기 때는 도대체 뭘 공부를 왜 안 하는지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정말 또 그런 분들이 또 민소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리고 또 잘못해가지고 또 이게 디스하는 건 아닌데. 양을 자꾸 늘려. 이 불안감이 때문에 좀 촘촘하게 해주는 강의를 들어버리는데, 그거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강의를 샘플로 보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해드리면, 들을 수는 있는데 강조점은 줘야 됩니다. 강조점은 둬야 되고, 잘못 들어버리면, 이게 다 중요한 걸로 들려버리면, 이게 나중에 책을 덮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학부 때 민소 들으면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학부 때 그냥 민소송법을 강의하다 보면 질려버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이야기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시영 교수님 이야기, 책을 가지고 강의하면은, 이게 또 전임 교수님이 강의한 게 아니고 또 변호사님 와가지고 강의하시고 가면은 정말 휩쓸고 지나갑니다. 휩쓸고 슉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친절하게 강의를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또 수업 듣는 학생들 태도도 문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된 강의가 안 되다 보니까 민소법 듣고 나면은 법대생들이 제일 질려하는 과목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들어보면 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수험으로 접근하는 민소송법은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공부를 대충 하는 꼴을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숙제를 내고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게 되게 되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중요도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중요도를 두고 여기 강의 계획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번에요. 반드시 좀 정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뽑아놓은 5개의 논점인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그러면 올려 나왔는 걸 이걸 뺄 수 없습니다. 적격이 지금 3번 나왔거든요. 3번 출제됐는데 이거는 민소법에 전체에 녹아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기 샘플 강의 들어도 알겠지만 적격을 빼고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출됐다 할지라도 이걸 빼고 강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시송달이 올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올려 나왔으니까 열심히 보자. 이거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폭탄 터졌기 때문에 제껴야 된다고. 공시송달은 안 봐. 정리를 안 할 생각이고 그런 것들은 넘어간다고. 근데 적격이 올려 나왔는데 만약에 뺐다. 만약에 당사 적격을 빼고 강의했다 그러면 그거는 민소법을 다른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다른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출이라고 해서 전혀 빼고 기출이라고 해서 매달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됐는데 개념이라 할지라도 다시 봐야 될 게 있고 기출된 부분이 다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리권도 솔직히 좀 그런 느낌입니다. 대리권이 한번 기출됐었거든요. 기출됐는데 그게 다시
최근에 한 3년 전에 이래 갖다 출제됐는데 이게 다시 또 이래 재차 이래 출제될 거라고는 좀 정말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 대리권도 없는 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재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그 부분인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좀 의외의 문제가 이렇게 구성된 느낌을 이래 주게 되는 게 그게 원래 노무사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정말 무기평등이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정말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 가지고 민소법을 정리하려고 하면 다른 중요한 정말 중요한 테마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쫓아다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를 기준점을 잡아놓고 자기가 이래 끌어와 가지고 이래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막 이래 쫓아다니면서 이쪽 중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중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대신에 이래 이야기하니까 되게 강의를 적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이래 강의를 이래 하게 해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강조점을 둘 뿐이지 강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래 다루고 이래 검토를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래 따라오시라 이 말이죠.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기준점을 반드시 잡으라고 기준점을 잡으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셔야지 이래 되게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한번 정했으면 바꾸지 마라. 바꾸지 말고 그냥, 거의 완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게 시행착오 하면 안 돼요. 시행착오가 이래 되게 되면 안 되니까 자꾸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냥 정 안 맞다 싶으면 그때는 바꿔야 되지만요. 비법대생이 잘못 와가지고 막 민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은 바꿔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법대 나왔고 그냥 학부 때 민소송법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들어봤다 아니면 오히려 이게 나을 겁니다. 경조보다는 오히려 이게 암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경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이론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솔직히 이모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모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했다 무슨 이론인데 무슨 학파가 말했던 무슨 교수가 무슨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가지고 이제 암기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 그런 공부를 해봤으면 몰랐는데 그런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적응하는 게 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이래 되게 된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냥 이게 팔자련이 이래 생각하고 그게 잘못된 팔자다, 사주를 잘못하고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고민되냐, 그러면, 법대를 왜 갔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얘는 너무,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대를 왜 내가 엄마는 법대 안 간다 그랬는데, 괜히 법대 가라 그래가지고, 점수 맞춰가지고 법대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수가 하기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올라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회독수는 계속 가져라. 그러니까 오히려 자주 읽는 게 민소의 지금 출제 가능성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게 안 나오고 얇게 나오거든요. 얇게 넓게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자주 읽어두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이렇게 되게 되고 그 중에서 강조점만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뼈대가 서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고 숙제는 계속 최소한의 암기는 내드릴 겁니다. 내드릴 건데 그런 것들만 공부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보고 조문 활용을 철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중간중간에 한번 조문 특강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문으로 아예 그냥 민법 조문 강의 찍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민소 조문 강의를 한번 찍을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그냥 무료로 해가지고 한번 조문을 통해서 그냥 왜 계속 듣더라도요 조문의 내용을이라도 한번 위치라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문을 통해서 이래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런 민법 조문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단순히 조문을 읽는 강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민소 조문 강의도 전체적인 내용을 꿰야 된다고 이걸 이래 꿰가지고 막 규칙까지 막 타고 들어가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강의예요. 조문 강의를 하면은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2기나 돼야지 들리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래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래 섣불리 조문 강의에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설프게 조문을 이래 들고 들어오면 못 따라옵니다. 이게 요건을 조문을 보면서 쭉쭉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조문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요건이 조문에서 전혀 안 보여버리면 그거는 의미 없거든요. 이거 들어봤자 의미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잡은 상태에서 조문을 이래 들어보면 이래 낫지 않을까.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조문 가지고 이래 버티는 이런 방법 최소한이라도 조문이라도 쓰고 나와야 되는 이래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고 아무래도 제가 확실하게 지금 심정적으로 한 98%까지 심정이 되는데 내년에 이거 써야 되는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아. 이거 그 사람 성격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아주 성격이
한 번에 이래 사람이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또 들어갈 것 같고 또 이상한 거 낼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래 그냥 마음을 먹고 이래 펴고 있으라고. 펴고 있어가 네가 또 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래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선택 과목의 그 현상입니다. 지금 이래 노무사 시험의 선택 과목이 처한 위치가 이래 그런 위치가 이래 되게 되니까 시험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게 그 필수로 가고 뭐 이렇게 이래 그 위치 조정이 되지 않는 한요 이런 것들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잘 대비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걸 들어올 때 학원에서 나한테 강의하라고 맡겼는 게 노무사 시험에서 이 민소가 곧 필수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좀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이게 필수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 소송 대리권 때문에 노무사가 지금 소송 대리권을 따기 위해서 이 과목을 넣었거든. 이 과목을 이렇게 협회에서 그래 이야기 나왔어요. 이걸 노무사 노동법원이 만들어졌는데 노무사가 대리권이 없어버리면 남존일 시키는 거거든. 남존일 시키는 거니까 노무사한테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노동법원이 만들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되게 되는데. 지금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노동법원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버리고 그냥 변호사만 조언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넣었는데 이래 홀대할 줄 몰랐다. 나는 정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되게 비참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이게 완전 도입 취지가 완전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선택 과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경조도 어렵고 노경도 흔히 보는 책에서 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좀 만만치가 않으니까 뭘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만치는 않는 과목이다. 이거 만만치가 않고 이게 또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도록 해야 되고 팔에도 해야 되고 근데 불이 타 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을 정리해야 되는 게 편하지는 않죠.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좀 보람도 없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럴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처한 상황에서 보고 그래도 합격생은 나오니까 지금 합격생은 생기게 되고 합격생은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 생각하시고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게 되겠죠. 운전면허증 딸 때 S자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S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림에 오면은 핸들을 반을 감고 그게 실전에 써먹습니까? 이게 S자처럼 그냥 피해가는 거죠.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시험이니까 그냥 그에 맞게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그에 맞게 잘 정비하고 양을 늘리지 말고 양을 늘리면 그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민사소송법 강의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법의 기본만 한번 잡아드리면 민사소송법이 왜 필요한지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는요,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실체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이 사람은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죠. 채무가 생기게 되게 되고 이걸 채권 채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걸 민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이제 소비대차고 그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게 성립되고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 정리하게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채권자면은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게 되는데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안 해요.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강제적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력구제였습니다. 힘으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만족을 얻게 되는 자력구제를 하게 되는데 현대사회, 근대사회로 진행되면서 자력구제는 금지하고요. 국가기관의 공권력인 힘을 빌려가지고 이거 자기 만족을,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채권의 기본적 효력이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 강제력이라는 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강제 집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그게 강제력이 되게 되는데요. 집행하기 전에서 이거 소송을 반드시 먼저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 이 집행이 정당하게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격서 이런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사님이 얘는 얘한테 확실하게 이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받을 돈이 권리가 있더라는 걸 확인서를 써주면 집행관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람 재산에 대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되게 되거든. 따라서 이걸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우리 민법에서 권론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여기다가 집행을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에 집행권원이다 이래 불러요. 집행권원이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요. 판결문이 집행권원에 대해서 강제 집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제기하는 이유는 이걸 받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걸 집행권원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꼭 소송을 통해서만 집행권원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래 합격해서 이래 실무를 하다 보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요. 얘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제출하고 얘한테 보내줬잖아요. 얘한테 보내주게 되는데 얘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 이게 바로 지급명령이 집행권한이 돼버립니다. 집행권한이 돼서 강제집행으로 이래 나갈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얘가 다퉈버립니다. 나는 그거 줄 거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 제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이 절차로 넘어요. 이 절차로 이래 넘어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요즘은 거의 다 그 사람들이 권리의식이 투철해져 가지고 차용증을 받아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계좌이체나 이런 것들을 한 증빙 자료가 이래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걸로 해결이 이래 되게 되고 지금부터 배우는 소송은 이런 증빙 자료가 없는 것들, 증빙 자료. 그러니까 얘 말이 맞는지 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면 이걸 좀 해결해 주는 그 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관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국가기관이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고 이게 아니고 수직관계가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 얘가 국가기관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이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예컨대 제가 뭘 하나 학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학원 사업을 이래 하기를 원해가지고 관악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했거든. 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처분을 내려는 겁니다. 반려처분을 이래 내려버렸을 때 근데 왜 내가 반려처분을 받아야 되는지 용납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법에서 예컨대 뭐 학원사업법이라는 그 사립학교법이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내가 요건을 다 충족해가지고 어떤 신청을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안 내려줘. 이것도 이래 내려주지 않으면 이 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걸 다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다투는 법이 행정소송법이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래 그 다툴 수 있는 절차 세금이 부과됐는데 말도 안 되는 세금이에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아니고 엉뚱한 그 세금이 이래 부과됐다면 관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관세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다투게 이래 되게 되는 거 그게 행정소송이 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 그러면 개인하고 국가는 힘의 균형이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 없는 상황이고 이쪽이 힘이 너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이걸 힘의 균형을 갖지 않는 이런 소송에서 너네끼리 싸우고 나는 심판만 봐주겠다 이래버리면 얘네들이 죽어버립니다. 얘네들이 이래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 소송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민사소송은 이 사람도 개인이고 이 사람도 개인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국가기관이 얘를 도와줄 필요도 없고 얘를 도와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이래 취급을 해주면서 얘네들을 동일하게 이래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이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가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결론만 내려주면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싸움을 굳이 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냥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결만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민사소송을 바라봐야 되고 행정소송은 그래 보면 안 돼요. 행정소송은 그런 느낌으로 이래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기관의 개입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 소송에서는 개입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측면이 이래 강하게 이래 작용을 이래 하게 되고 형사소송도 있죠. 범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소송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거는 사회적 질서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살인을 했다든지 뭐 강도를 했다든지 사기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형벌을 이래 부과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이 이래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기관의 어떤 그 공권적 힘에 따라서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판결을 이래 내려가지고 형량을 이래 결정해주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그 징역을 살리게 될지 또 징역을 하더라도 뭐 2년을 줘야 될지 20년을 줘야 될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왜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20몇 년씩 이래 막 선고를 이래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애를 막 때려가 죽였어요. 계모가 이래 애를 학대해가 죽였다. 그걸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막 20년씩 이래 선고가 이래 되게 되고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 어떤 피할 수 없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밀었는데 그 남편이 쓰러져서 죽어버렸다. 이걸 굳이 이래 강하게 처벌할
결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런 재량을 이래 주게 이래 되게 되는 게 형사소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관점에서 그 착용을 이래 다른 관점에서 이래 보셔야지 이래 되게 되고 앞으로 곧 하겠지만 우리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표적 원리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다 이래 불러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일단 처분권주의는 뭐냐 그러면 소송을 개시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소송을 이래 개시할지 말지도 이래 내가 결정을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고 소송을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권유받지도 않고요. 반드시 이러이러한 것들은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돈을 받는 것도 이걸로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급명령 신청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도 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도 돼. 근데 이거는 절차가 길어지거든.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길어지고 이거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버스 탈 수 있다. 그러면 택시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되는데 왜 이걸 반드시 택시를 타야 된다 아니면 버스를 타야 된다 이렇게 등 떠미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 거를 처분권주의다 이래 불러.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요. 그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소송을 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치를 받을지 이런 것도 대상과 범위 대상과 범위 자체도요. 범위 자체도 내가 결정합니다. 돈을 받을지 땅을 받을지 자동차를 받을지 또 돈도 전부 받을지 일부만 받을지 이런 것들도 내가 결정을 이래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반드시 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종결도 절차의 종결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꼭 판결로만 소송이 종결되는 게 아니고 서로 화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래 화해를 이래 해버리면 그때는 소송은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종결까지도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반대말 당사자가 소송을 개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은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에 이래 착수하게 이래 되게 되고 어떤 친고죄라고 해가지고 어떤 고소를 기다려서 이래 처벌하게 되는 그런 죄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 사회 질서를 깨트린 사람은 그냥 공권력에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을 기다려서 소송이 열리는 게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직권조사주의다 이래 불러요.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상, 직권조사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옛날에 그 원님 재판들 이런 것들 그 사또한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원님이 바로 수사를 하죠. 그 포청천 이런 것도 이래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수사가 이래 직권으로 이래 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처분권주의, 당사자 주장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고 국가기관이 스스로 인지하면 바로 소송을 이래 착수할 수 있는 게 직권조사주의 이렇게 처리하면 이래 되게 되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소송이 개시됐다 할지라도 그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결을 내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주장하지 않는 걸 판결해버리면 누구 한쪽을 도와주는 꼴이 이래 되게 되거든. 따라서 누가 주장했는지에 따라서 이래 누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말고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들만 가지고 판결을 하라는 거 이걸 변론주의라고 부릅니다. 변론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으니까 나는 이걸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래 민사소송이 이래 제기돼 있을 때요. 이럴 때 얘가 돈을 받고자 할 때는 빌려줬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 완성되잖아요. 민법에서 인정되는 소멸시효 완성이 이래 돼버렸는데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것도 얘가 이야기해야지 판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래 판결하게 이래 되게 되고 당사자가 이야기 안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판결해야 돼요. 아는 걸 전제로 해서 만약에 소멸시효를 얘가 주장도 안 했는데 법원이 알아서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이거 패소다 이래 판결을 내려버리면 얘를 너무 심하게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 이쪽을 이래 도와주는 꼴이 이래 되니까 한쪽을 도와주면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 이야기도 들어보고 얘 이야기도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 다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쪽이 팽선을 달리고 있을 때 그걸 결론 내려주는 게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고 다툼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간단한 방법으로 끝나도 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끝나도 되니까 대개 소송으로 오는 거는 대개 다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내려주면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다라고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반대말이 당사자 주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는 거. 스스로 이래 판결을 이래 직접 국가기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사실을 알아낸 걸 가지고 그냥 판결해도 이래 되게 된다는 거. 이걸 직권탐지주의다 이래 불러요. 직권탐지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니까 변론주의 반대말이 직권탐지주의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념 자체를 이래 달리하는 거고 형사소송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형사소송이 직권탐지주의에 따라서 처리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당사자 주장하지 않는 내용도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아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고 민사소송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냥 양당 사자를 공이 위치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만 이래 내려주면 되게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느낌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이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지금부터 이 민사소송의 처분권지에 따라서 소송을 개시해 줘야지만 민사소송이 열리게 되고 그럴 때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서 제기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래 지금부터 쭉 한번 전체적으로 이래 보고 오늘은 계속 개간 위주로 볼 겁니다. 개간 위주로 이래 보게 되고 그 민사소송이 도대체 어떤 진행 과정을 이래 거치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이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래 내용들 이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